저는 아이들과 글쓰기 시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글쓰기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걸고 그리고 아이가 쓴 글에 감탄했어요. 그래서 문집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은 대체로 글쓰기를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좋아한다고 손드는 아이는 없어요.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한번 써볼까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지긋지긋해요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 정도 반응만 해도 얼마나 아이들이 글쓰기에 긍정적으로 다가갔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반응들 때문에 지금까지 글쓰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글쓰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라는 것. 백화점을 가도 그 수많은 100가지 물건을 다 본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가장 익숙한 곳에 가기 마련입니다. 서점에 가도 수많은 책이 꽂혀도 제일 익숙한 곳에 먼저 가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만화책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쓰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글을 쓰시는 거고요. 부모님 역시 잘 쓰라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자신을 표현해 보시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건 뭐 그냥 일상이 아주 평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 그 대화를 써보라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걸 다 어떻게 써? 이러거나 그중에서 뭘 써야 되지? 라고 조금 머물거릴 때가 있어요. 그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애들이 아직도 글자를 몰라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잘 쓰는 엄마가 받아 써주면 돼요. 받아 써주면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말과 생각이 글로 바뀌어지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쓰는 걸 아무도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내가 글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억지로 쓰기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가 했던 말, 아이와 나눈 대화를 엄마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받아 써주는 것. 그것이 좋은 글을 쓰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고마워해요. 이렇게 어려운 활동을 엄마가 대신해 주다니.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엄마가 하니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님께 말을 더 많이 걸어주는 그런 상냥한 아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소재를 계속 말해주시라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자주 쓰는 글의 소재가 날씨거든요. 날씨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만 감각을 통해서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날씨예요. 그런데 그 날씨는 날마다 변하기도 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날씨 때문에 내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풍 가는 날 제일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입을 옷을 결정하는데도 날씨가 영향을 줘요. 그렇게 날씨는 날마다 달라지면서 날마다 내 생활에 영향을 주고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에 우리 고장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뉴스를 봐도 날씨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소재를 계속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쓸거리가 많아집니다. 날씨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날씨를 쓴 아이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비는 안 올 것 같더니 오고 해는 떴다가 사라지고 무지개가 뜰 것 같은데 안 뜨고 닭은 조용하다가 갑자기 울고.
네, 이 아이는 글자를 배우느라고 자신의 소리를, 말을 글쓰기로 표현한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를 자꾸 몰라요. 웃어라 했더니 웃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언제 다 배우고 글 쓰지? 막 이러다가 제가 너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했던 것처럼 글씨를 못 쓰면 내가 써주면 되지. 글은 말이니까 얘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써주지. 나는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했잖아 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이키면서 한글을 빨리 깨우치고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막 애쓰다가 잠시 멈추고 날씨를 쓰게 해보았습니다. 역시 이제 날씨까지만 따라 쓰고 그 다음은 못 쓰고 저한테 이제 써달라고 왔어요.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날씨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거든요. 비가 온다고 봤더니 해가 뜨고 해가 떴나 했더니 좀 있다가 또 비가 오고. 그럼 이렇게 이 정도면 무지개가 나와야 될 텐데 무지개는 나오지 않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로 말은 날씨가 참 희한하네 이렇게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걸 그대로 보고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말을 나한테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글을 못 쓴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글을 쓸 수 있는 씨앗은 충분한데 아직 그 글을 어떤 글씨로 나타내야 될지 그냥 모를 뿐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키워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글쓰기를 잘 하게 하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고 그 글쓰기를 통해서 삶을 자꾸 가꾸어 나가는 효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저는 이 아이를 다시 봤어요. 아이는 그저 날씨를 발견하고 썼을 뿐인데 저는 석 달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이 글에서 발견했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막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다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저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성장할 거고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도 성장할 뿐더러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성장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글은 앞으로 또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의 삶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래서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두 말이 있다면 바로 아이의 삶에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베풀었던 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삶을 그냥 간섭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내가 관심이 아니라 간섭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만 거리를 두고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보는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쓸까 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겪었던 일 그대로,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그냥 쓸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글쓰기를 쉽게 그리고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